반갑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마감 라이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매도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나와주면서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670여 개, 하락 종목 20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1200개, 하락 종목 25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진 결과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수세가 이어졌고 그로 인한 증시의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증시에 대한 어떻게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은 첫 번째가 이거겠죠.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좀 강하게 약세가 나왔습니다. 1384원까지 떨어진 모습이에요. 좀 큰 약세가 나와준 모습인데 1384원까지 하락한 건 지난 9월 21일인 약 한 달 반 만에 1380원대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 결과 오늘 강세가 나왔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 2400포인트를 찍으며 약 두 달 만에 지난 9월 15일인 약 두 달 만에 장중 2400포인트를 찍으나 했더니 다시금 좀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어서 2399포인트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환율의 약세와 증시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현재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각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좀 다른 나라 대비 과도하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정말 큰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일 중국 증시를 보시더라도 상해 종합은 역시 마이너스 0.4, 홍콩 증시도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와 일본 증시는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일본 증시는 최근에 어쨌거나 약세가 좀 나와줬다가 반등이 나온 거고 국내 증시처럼 지금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는 케이스는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 주봉 단위로 봐도 현재 6주 연속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 21선, 20주죠. 20주선 평균선 위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위로 안착시켜줬잖아요, 볼로. 이러한 점이 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 주말로 가면 갈수록 밀려가지고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점은 아무도 모른다. 월봉을 보시더라도 하나 걱정되는 거는 약세 조정 이번에도 혹시나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상승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때처럼 지금도 쭉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점 생각하면은 좀 주의할 점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개인 투자자를 뭔가 유혹하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옛날부터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 보고 한테는 야, 본전 왔으니까 빨리 팔아 하면서 본전을 주고 있는 느낌이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요. 주식을 쉬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야, 지금 상승장이야, 다시 주식해,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떠비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 주식이라는 것은 쉽게 수익을 낼 수도 없고 개인 투자자를 공포 속으로 몰아 넣으면서 수익이 나오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뭔가 시장 자체가 너무 긍정적으로 상승세가 나가다 보니 뭔가 더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금일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최근 강세가 좀 자주 나왔던 이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결국 5일 평균선 위로 끌어올렸어요. 다시금 그만큼 강세가 좋은 종목이고 아무튼 2차전지와 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EU에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이제 WTO의 규정 위반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약세가 나왔거든요.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은 이 인플레 감축법 관련주가 재차 강세가 나와줄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패한다면은 한 번 더 눌리면서 조정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번 미국 중간 선거에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이번 미국 중간 선거로 계기로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되면서 증시의 상승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과거 사례부터 그래왔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 이후에 어느 당이 이기고 그로 인한 수혜주가 무엇인가 빠르게 파악하시면서
종목 선정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다. 자, 오늘 장중 이슈먼은 보시겠습니다. 삼성 UAM 진출하나, 미국 보잉 회장 만난 이재용, 정유성, 김동관. 자, 근데 삼성전자 이제는 회장이죠. 삼성전자 회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속적인 대형 M&A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과거에는 메타버스, 로봇, AI 뭐 많잖아요. 바이오, 다양한 사업으로 지금 대형 M&A를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해왔고, 최근에는 영국 출장기 도중에 암이라고 하죠. 암 인수 관련 이슈도 한참 뭐 기대감도 떴었죠. 그리고 지금은 UAM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금 행보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국내 최고의 기업이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M&A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큰 상승세가 나와주고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와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일 UAM 관련주가 좀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줬죠. 뭐 네온테크라든지 다양한 이 UAM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와줬는데, UAM 관련주는 어쨌거나 뚜렷한 현재 뭐 물론 윤석열 정부의 현재 핵심 정책주 중 하나가 이 UAM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한 차례 상승 랠리가 좀 크게 나온 적도 있고, UAM 관련주는요. 그리고 단순 기대감, 이 M&A에 대한 단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준 거기 때문에 좀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리스크가 언제나 있습니다. 뚜렷한 실적이 아닌, 뭐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회장이 뭔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온 상황인 만큼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푸틴 G20 정상회담 불참할 것 같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현재 평화 협상 지금 할 때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과는 절대 안 할 거다.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그럼 어떻게 움직이나 봤는데, 크게 약세가 나와주진 않았어요. 특히 도화 엔지니어링의 약세가 나와준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보다는 그냥 이 네옴시티 관련 이슈로 약간 좀 조정이 나온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일단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상승세가 아닌 이 눌림목에 매수를 하면은 언제나 긍정적인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는 것보다는 이런 약세가 나와주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더 눌렸으면 좋겠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단 5일 평균선 부근에서 또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조금 더 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 10,000원 5일 평균선까지 깨가지고 이 투심이 좀 악화되어가지고 낙폭과대, 그러니까 좀 투매 현상이 나와가지고 한 이 21선 부분까지 화끈하게 좀 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괜찮겠다고 보고 있어요. 도화 엔지니어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 부족 일본 원전 운영 기간을 늘린다. 60년 더 연장 가능한다는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 원전 관련주가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G2파워를 비롯한 한전기술, 한신기계 등 원전 관련주가 강세가 나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원전 관련주 정말 좋은 종목이죠. 이 그린 에너지 하면 앞으로 그 에너지난을 해결할 정말 좋은 에너지고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주는 이미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왔다. 많이 해먹은 테마인 만큼 상승세가 정말 이때처럼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는 힘들 거고, 나오더라도 좀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의 상승세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많이 상승세가 나와준 테마군이고 대시세가 나와준 테마군인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 코로나가 다시 뭐 터지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좀 강세가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 거죠. 코로나 관련주 역시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원전 관련주도 이제는 조금만 더, 물론 뭐 폴란드 수주로 몇십조 끌어당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강세가 나와주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상폐위기 위메이드 이번엔 특근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어쨌거나 금일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위믹스 코인 관련 얘기도 많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은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차트의 움직임, 등하락이 너무 가파르고 마치 비트코인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지금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고, 그쵸? 위메이드라는 종목, 저도 뭐 나쁘게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옛날에 진짜 엄청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위메이드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너무 리스크가 크게 작용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차라리 게임주를 매수하시고 싶으면 보다 안정적인 종목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넥슨 게임즈 추천드린 적 있죠. 넥슨 게임즈 같은 종목해서 6% 정도 수익 먹고 나오면 좋잖아요.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뭐 이슈는 이 정도였고, 네.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뭐 그 외에 개별주 위주의 강세가 나와줬죠. 뭐 LG 디스플레이 뭐 접고 늘리고 비틀고 뭐 꿈의 디스플레이다 뭐 이런 얘기에 LG 디스플레이가 강세가 나와줬었고, 다 개인용이죠. 원택, 탈모 이런 이슈 다 개별주. 그리고 뭐 E&D 장중에 2차전지 뭐 폐배터리 하겠다. E&D는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강세를 크게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근데 이 E&D 같이 이 폐배터리 관련 이슈만 달고 나오면은 강세가 나오던 시장이 있었거든요. 한두 달 전만 해도 이 폐배터리 얘기만 하면 다 그냥 무슨 상한가를 기본으로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이때 폐배터리. 알톤 스포츠라는 종목이 그랬어요. 알톤 스포츠가 이 폐배터리 관련 이슈를 달고 나오면서 상한가를 그냥 바로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시절이 언제냐? 이 성일 하이텍, 이 신규 상장 중인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 이 두 종목이 진짜 강세가 나와주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그랬으나, 현재는 물론 아직까지 좋은 종목이 맞으나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좀 밀리는 모습이 쉽게 나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폐플라스틱 사업 속도를 늘리고 있다. 플라스틱 관련주가 좀 안 간 지가 좀 오래됐죠. 에코플라스틱이 이 플라스틱 관련 이슈가 나오면 항상 강세가 잘 나와주는 종목이고, 언제나 이 에코플라스틱도 급등하고 급락이 보이시죠? 플라스틱 관련 이슈가 나오면 정말 큰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이슈가 있으면은 에코플라스틱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자, 일단 금일 방송은 좀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그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가 어느 당이 이기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 제가 다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이고 어느 당이 이기면 뭐가 좋을 것이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캔스탁을, 안드로이드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앱스토어에서 유캔스탁을 검색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자, 다음,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아침 입법 시황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